그때 이제 강정호 선수님, 김준호 선수님 두 분 다 네. 프로쇼에서 한 방에 딱 우승. 고3 때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어요. 연예 기획사. 물고 아니 맨날 술을 먹게 된 거죠. 정수기에 명온수기 집어넣는 거. 거기에 소주를 부어서 먹을 정도였으니까 시원하게 먹으려고. 저희 알코올 중독까지 갈 정도로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전 365일 거의 식단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슬라디오 33화 저랑 이름이 같으신 IFBB 맨즈 피지크 프로님 이준호 선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FBB 맨즈 피지크 프로 이준호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투포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진작부터 좀 모시고 싶었는데 또 같은 이제 짐에서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합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선뜻 이렇게 응하기가 힘들었는데 또 바로 응해 주셔서 너무 말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거의 맨날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우리 봉석이는 미리 출연했더라고요. 봉석이 보고 있나? 네. 네. 일단은 이준호 선수님 하면은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맨즈 피지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IFBB 프로리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시는데 국내에서 이제 IFBB 맨즈 피지크 프로를 최초로 하신 이제 맨즈 피지크 선수 프로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좀 질문을 해볼 텐데 조금 이제 처음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리는 게 이준호 선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0대 시절에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이런 전 10대 시절에 농구에 미쳐있었어요. 농구요? 네, 농구 선수를 꿈꿨었고 그리고 인천 제 친구들은 거의 그걸로 알 거예요. 농구 잘하는 친구 약간 성격 더러운 친구 농구 잘하는 친구가 약간 좀 방황한 시기도 있었고 근데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아마추어 대회 32개에서 32개 다 우승할 정도 인천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농구에 빠져 있었고 이준호 선수님이 키가 실례지만 183이야 근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농구를 그러다가 고2 때 그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획사 이렇게 명함 주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고3 때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어요. 연예 기획사? 네. 이건 몰랐던 사실. 네, 몰랐던 사실이죠. 다 모르죠, 웬만한 사람들. 그래서 기획사에 계약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모델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은 10대 시절에서는 농구에 미쳐 있다가 바로 이제 전향을. 그럼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쵸. 모델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대학교를 모델과를 나왔어요. 모델과 모델과 나와서 모델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죠. 운동을 그러면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게 되시는지? 운동은 처음에 운동의 재미를 느낀 거는 그 군대에서 그 보디빌딩 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고재신이라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 재신이랑 같이 군대에서 이제 말년 때 운동을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치사병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동반입 때렸는데 걔가 치사병이었어요. 닭가슴살 몰래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운동을 또 아예 또 안 했죠. 사실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게 운동을 시작하다가 이제 성장이 좀 더딘 분들도 있고 운동하는 족족 이제 성장이 빠른 분들도 있는데 그쵸. 보통의 경우 운동 성장이 빠르신 분들이 운동에 금방 좀 흥미를 느끼고 오래 하는 편인데 이준호 선수님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운동을 했을 때 좀 성장이 빠르신 편이었나요? 네, 좀 성장이 빠른 거 그때 성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몸이 제가 57, 8kg로 57kg? 신검 받았어요. 183cm. 네, 완전 그 신검 받을 때 몸무게가 미달이어가지고 제 친구들 다 1급인데 혼자 재검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제 그 학교에 레슬링부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체급 맞춘다는 얘기가 걔네 올려야 되니까 야,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감자칩을 3봉지를 먹고 물을 한 통, 2통 마시고 가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 우리 염분하고 부족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몸무게가 59에서 6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급으로 군대 갔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다. 질문 뭐였지? 그래서 맞아 몸매 아주 군대 갔는데 워낙 말랐으니까 몸가 군대에서 게이너 그거 막 고참이 먹여가지고 먹으면서 하니까 한 68, 70까지 찌더라고요. 군대 전역할 때쯤. 그러면 한 10kg 가까이. 쪄서 전역을 했어요. 몸도 많이 좋아지시고 이제. 네, 좋아요. 그때 흥미를 딱 느꼈죠. 근데 몸이 남들 빨리 좋아진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몸이 좋아지는 속도를 봤을 때. 근데 흥미를 엄청 느꼈다가 안 하게 됐죠. 좀 이렇게 운동 자체를 전역하고 나서는 또 안 하게. 그 비하가 있는 게 모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57kg, 58kg 때 막 몸 만들다가 그때 막 유행했던 게 돌체인가바나 몸짱들을 좋아했는데 전역하고 왔더니 뭘 만들어서 나왔는데 디오롬무가 유행하네.
완전 쫄쫄한 스타일 이용하고. 그거는 이제 네. 슬림한 체형의 네. 남자 모델이 필요한. 그래서 모델을 그만뒀어요. 아. 몸이 다시 줄을 수는 없으니까. 아. 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을 제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몸을 다시 줄여가지고 나가지고. 안 되더라고. 아, 그게 다이어트를 쉽지가 너무 해도 네. 이미 약간 몸 형태가 변했나? 그래가지고 아. 몸무게가 60kg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모델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어떤 시기를 거쳤는지 그때가 그러면은 20대 중반쯤 되는 초반이죠. 초반인가? 제가 군대를 일찍 갔다 오셨. 군대를 20살 때 갔으니까. 아, 되게 일찍 가셨네요. 네, 전역하자마자 네. 이제 저는 원래 클럽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 중에 약간 있었는데 네. 뭐 끼 그런 거 타고났냐고 네. 물어보시면 제가 춤을 너무 못 춰가지고 예. 이젠 그 춤 배울 돈은 없고 네. 당시 어리니까 예. 돈은 없고 하니까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선배들이 그럼 클럽에서 일을 해봐 그래가지고 예. 20살 때부터 클럽 일을 하면서 예. 춤을 배우기 위해서 순수.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수완이 좋았어요. 클럽 수완이 버는 수완이 좋아서 갔다 와서도 매니저로 한 클럽에서 매니저로 한 25살 때까지는 6살 때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와중에는 이제 운동을 좀 안 하시죠?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하시고. 아예 뭐 맨날 술 먹고 그냥 놀고. 와, 25살 때까지 그러면은 거의 운동을 놓으신 거. 29까지 아예 놨죠. 9까지요? 아예 8살 때까지 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26살 때는 이제 그 제가 트라이슬론 좋아해가지고 철 3년 경기 예. 자전거 타고 달리기 하고 수영하고 이거 어떤 좋아했어요. 방식으로든 이제 활동적인 움직임. 네, 그건 좋아했었으니까. 네. 와,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게 사실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이 개인을 딱 들어봤을 때는 운동을 다시 잡을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없었죠. 예. 어떻게 하다 다시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지. 제가 26살 때 이제 클럽 일을 그만두고 네. 모은 돈으로 요식업을 좀 했었거든요. 요식업을. 네, 김치찌개집을 이렇게 하면서 김치찌개 집이요? 제 고등학교 어. 2학년 때 장래희망이 김치찌개집 사장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면 네, 26살 때 창업을 26살 때 하신 창업을 해서 원래 포장마차 사고 뭐 하다가 망하고 막 하다가 26살, 7살 때 차려서 예. 꾸준히 29살까지 했죠. 열심히. 보통의 길을 가는 게 성격은 아니, 전 정말 인생이 막 이래요 좀. 보통 26살 때는 이제 네. 뭐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그쵸. 취업을 해서 제가 일한다거나. 과도 모대가 나왔고 네. 그리고 공부를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하는 건데 요리를 좋아했으니까 요리를 하면 원래 꿈이었으니까 해보자 해서 네. 김치찌개 시작해서 잘 됐어요 그게. 잘 돼가지고 또 그게 장사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그쵸 회사가 많으니까 회사 과장님들 뭐 회사 뭐 부장님들 해야 올 거 아니에요. 맨날 술을 먹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사장님으로서 예, 이제 가서 몸무게 그래서 90까지 쪘어요. 근육 없이.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운동을 이제 해서 내가 프로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 아니, 처음에 아예 그냥 건강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는다. 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장기에 상처 많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술도 많이 드시고. 저기 냉온수기 통 아시죠? 이렇게 정수기에 냉온수기 집어넣는 거. 예, 거기에 예. 소주를 부어서 먹을 정도였으니까 시원하게 먹으려고. 저희 알코올 중독까지 갈 정도로. 예. 야. 하루에 막 4-5병씩 거의 몇 년을 3-4년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당시에 운동을 하는 방법은 아시긴 했을 거예요. 옛날에 운동을 그때 했었을 딱 그게 끝이에요. 지식이 군대에서 배운 지식이 끝이었죠. 그 고재신 바디빌더님한테 배웠던. 근데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게 예. 참 잘 가르쳤어요. 아. 정말 그 친구가 잘 가르쳐서 그때 가르쳐줬던 것도 아직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진짜요? 예, 정말로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하고 그렇죠. 제가 시작하신 거. 2013년 2월 달에, 그러니까 2013년 그 전에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쉬다가 그 동생, 이왕 준비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대신이한테. 예, 연락을 해서 걔가 신대방역으로 이제, 걔가 전라도 여수인데 예. 신대방역에 이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때도 바디빌딩 계속 하고 있었고, 예, 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다시 배웠어요. 신대방에서 강남에서 신대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배웠죠.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운동을 다시 예,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작하게 된 거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했고. 그쵸. 몸은 생각보다 다시 예전처럼 빨리 돌아오던가요? 정말 타고난 줄 알았어요. 뭐 정말 글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왜 이렇게 몸이 빨리 되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저는 타고난 줄 알았어요. 아, 이 정도면 난 타고났구나. 네. 6개월 만에 이 정도 만들었으면 타고난 거 아닌가. 제가 대회를 8월 15일 날 나갔으니까 2월에 준비해서 예. 타고난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생각했던 그 거 같아요. 2월에 시작해서 8월에 준비했다는 게 2월에 몸 상태는 아까 말씀하신 살이 약간 살은 뺀 상태였어요. 살은 뺀 상태. 한 71, 2kg 정도? 아. 대회 체중이 76kg였으니까. 네. 천천히 서서히 몸을 올리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대회를 출전을 하신 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살. 29살에 첫 대회를 첫 나가셨죠. 대회를. 네. 보통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29살에 첫 대회를 네. 나간다.
고 어떤 개인이 말했을 때 이 사람이 프로가 될 거라 네. 라는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첫 대회를 그쵸 그쵸. 그때 이제 운동 시합을 나가게 된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아니면은 다이어트 한 김에 그냥 몸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약간 성격이 뭘 하나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뭘 하든 간에 예. 정점을 찍어야 돼요. 자전거 타고서 유럽도 6개월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정점을 찍으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끝판을 찍어야 되는 성격인데 네. 자전거 타고 6개월 동안 안 가보셨잖아요. 아 못하죠.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예. 근데 그죠. 그 자전거의 뚜르드 프랑스 르노라는 경기가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랑 이제 프랑스에서 경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꼭 가봐야겠다. 그 시합을 출전을 하신 아니요. 시합 뛸 실력은 안 되니까 경험을 해보자 해서 간 거예요. 예. 가서 6개월 동안 돌다 왔는데 그 성격이 정점을 찍어야 되는 성격이니까 시작할 때 제가 왜 나발 나갔냐면은 예. 그때 대회가 머슬마니아, 예. WBC, 국내. 예. 그리고 뷰티바디, 뭐 대보협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나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바가 생기는데 와, 제 꿈이 항상 커요. 네. 첫 대회에서 1등을 하면은 처음 생긴 데서 1등을 하면은 와 이거는 한 방에 끝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통 첫 대회를 생각하면은 네. 뭐 너비스를 나가서 그냥 뭐 그때 노비스 없었어요. 그런 무조건 개념, 오픈이었어요 다. 예. 탑3 개념을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은 첫 번째 포스트콜만 불리자 했는데 그냥 우승해야 무조건 우승해야겠다. 6개월 준비하시고. 서포터도 없으면서 가방 하나 혼자 메고 내가 나갔으면서 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갔는데 6등을 했어요. 6등. 그래도 첫 대회에서. 네, 이게 탑 그때는 등수가 다 지금 안 나오는데 그 탑 6가 끝일 텐데 그때는 6, 7, 8, 9, 10등까지 이름이 써졌었어요. 제가 나바 첫 대회가 6등이었었어요. 혹시 종목은 어떤 종목? 스포츠 모델이었죠. 스포츠 모델. 네.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그때는 스포츠 모델이 거의 대세였죠. 그 피지크란 종목이 없었으니까.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이 한국에 없었죠. 한국에 없었고 해외에서는 2011년, 12년 그 사이에 시작을 했던. 그래서 첫 대회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서 예. 6등 하고 나서 이제는 그것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머릿속에 박은 게 졌으니 6위 했으니까 예. 1등 할 때가 나가보자 해서 그 해에 11개 대회를 뛰고 그 8월에 첫 대회를 나서 뛰었는데 뷰티바디 대회가 그럼 나머지 10개 대회를 8월부터 11월 말까지 뛰었죠. 그럼 한 달에 두세 개씩 쭉 어떻게든 1등 해보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어요. 대구에 무슨 동굴 뷰티바디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도 3등을 하고 막. 대구 동굴. 무슨 동굴 뷰티바디가 있었어요. 대회 명이 무슨 동굴 뷰티바디. 그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뷰티바디 뛴 사람들은. 예. 막 무슨 석회동굴 무슨 대회도 있었고 경산시 대회도 있었고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화성에서 처음 1등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네. 김치찌개집을 정리하고 난 뒤인가요? 그때는 지분만 넣어놓고 정리하다가 그때 완전 정리를 했죠. 왜냐면 이제 돈이 딸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운동을 좀 1년 동안. 그러면 수익이 네. 없는 상태에서 모은 돈으로. 그렇죠. 1년 동안. 예. 정말 단단히 완전히 빠지셨네요. 네. 네, 그게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때 스포츠 모델 하면 머슬마니아가 정점이었거든요. 그죠. 네, 제가 아직도 핸드폰에 롤 모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형님이 계세요. 안재성 형님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형님. 재성 형님께서 그 머슬맥 잡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딱 거기 메인 모델이 있었고 제가 그 형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몰라. 사이인데. 찾아가서 형한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그 형이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너 포즈할 때 와서 배워 해가지고 첫 머슬마니아를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받아주시는 것도 신기한데. 네, 정말로 좀 신기했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때 목표가 앞으로 1년 안에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인 대회에서 1등 한번 해보자. 그 모델 분야에서. 네, 스포츠 모델에서. 그때가 이제 첫 대회가 항상 10월 3일에 머슬매가 열렸거든요. 2013년 10월 3일이 첫 대회였고 예. 그랑프리 한 게 2014년 10월 3일이었어요. 예. 딱 1년 만에 목표는 이룬 거죠. 네. 그러면은 진짜 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시합을 뛰고 시합 계속. 준비를 하고 1년 내내 다이어트를 네, 하고. 뭐 미스터 인터내셔널 대회 나가서 2등을 해가지고 태국 가서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1년을 다 한다고 하면은 네.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잘 모르시는구나. 전 365일 거의 식단을 해요. 지금도 꾸준하게.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있을 때 할 때나 한두 끼 이렇게 먹고 예. 저는 항상 거의 식단을 해요. 거의 1년 내내. 하루에 몇 끼를 그러면 식단을? 그러니까 비시즌에 6끼까지 먹고 시즌에는 지금 4끼 먹고 있는데 야. 꾸준히 그러니까 식단 한다는 개념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더라도 네. 항상 하루에 닭가슴살 한 끼, 뭐 소고기 네. 한 끼, 계란 한 끼 먹고 나머지 한 끼 뭐 일반식 먹고 뭐 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은 청년 사업가로 네. 이제 돈을 버신 거를 이제 운동에다 소진했던 사실 그쵸. 운동 바디빌더, 뭐 피트니스 모델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네. 이제 국내에는 황철수 선수님밖에 없을 정도로 그쵸, 그게 그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쵸.
그럼 이제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그쵸. 생각도 드셨을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피트니스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다비드라는 팀이 있었어요. 다비드요. 네, 그게 엄청나게 피트니스 모델계에서는 핫했어요 그 당시. 사실 제가 보내드릴 건데 네. 그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팀이 PT샵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압구정에다가. 네, 그래서 다비드샵을 오픈해가지고 예. 차리면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트레이너 시작한 거죠. 그 전에. 그 전에는 네. 이제 본인의 운동 노하우를 공유하는. 근데 처음에 쪽으로. 그 대회 준비를 하면서 또 예. 성격이 좀 독해가지고 예. 처음에 그 6개월 운동했다 했잖아요. 6개월 예. 운동 한다 했을 때 피사프를 들어갔어요. 제가 피사프. 그 트레이너 양성기간. 양성기간 아니에요? 예. 다니면서 생체를 따면서 대회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그래도 트레이너를 하실 이왕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저를 되게 무시했었어요. 운동하면은 난 제일 싫은 부류가 뭐였냐면은 내가 막 3두 막 이거 푸시다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딱 트레이너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운동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알려주고 가는 거야. PT를 그냥 받으라는. 말만 하고 가니까 네, 그런. 약간 이게 뭐지 이 사람? 예. 뭐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배우자. 네. 어차피 나 지금 일도 안 하고 시간 많은데 그래서 트레이닝 학원을 3개월 다니고 그 딴가 바로 이제 생체를 따고. 아니 예. 지금 제가 여기 들어봤을 때는 주무실 시간은 있었는지 당시에 원래 잠이 없어요. 지금도 6시간 이내로 잠을. 못 자요 잠을. 예. 와. 계속 바빠요. 그래서 와. 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너 자격을 따고 이제 네. 센터를 오픈하셔서. 그래서 오픈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첫 수익 창출이 나게 된 거죠. 거기서 예. 이제 시합을 준비하시기 위한 그쵸. 것도 있겠네요. 아니 무조건 대회를 뛰기 위한 돈벌이였어요 저는. 와 완전히 그 시합을 나가시는 거에 1년 안에 1등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네. 1등 하셨잖아요. 아니 그 전이에요. 예, 그 전에. 다비드샵을 차린 거는 네. 2015년 좀 4년 초반. 2014년 초반 제가 머슬마니아 대회를 처음 나가고 네. 그 다음 년도 바로 1월 달에 오픈을 하고 그 다음 5월 달에 상반기 대회에서 2등을 하고 네.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 1등을 한 거죠. 10월 달에 1등을 한 거죠. 와. 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루신 소기의 목적을 일단 달성하신 거죠. 그쵸. 그 다음은 어떻게? 그때 이제 피지크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두 번째 머슬마니아 나갔을 때 피지크가 생긴 거예요. 2015년쯤에 우리나라에 14 들어왔던 년에. 거. 14년에 들어왔나요? 사인에 들어와서 네. 피지크를 제가 나간 거예요. 머슬마니아 피지크를. 네. 근데 모델에서 2등을 하고 예. 피지크 4등을 했는데 이거 아직도 열받는 게 흑인 2명이 나왔어요. 한국 대회에. 예. 흑인 어떻게 이겨? 아. 흑인 다음으로 제가 4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피지크가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때 피지크란 종목은 한 번 경험 삼아서 나가 보신 거예요? 그냥 생겼길래 또 성격이 처음 생긴 거에 쓸데하고 싶으니까 포징은 포징은 모델 포징이었죠. 뭐. 피지크 때 그냥 손 피지크인데 들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피지크 선수들이 피지크인데. 손을 드는 일이 거의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아니 몰랐으니까 와. 포즈가 모델 포즈였죠. 와.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 그랑프리 할 때 피지크도 1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재밌다. 피지크 1등을 너무 제가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 희열을 느끼고 그랑프리를 하고 이제는 피지크에 맛이 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뭐 IFBB나 올림피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알고 계셨나요? 그때부터 알았죠 이제. 그때부터. 그때 처음에 올림피아 챔피언이 화이트예요. 피지크 챔피언이 네. 1등 챔피언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원래 유명한 아나운서 그 장내 아나운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네. 그 사람부터 이제 알게 됐죠. 2012년도인가 13년도 14년도 그럴 거예요. 그때 네. 처음 알게 되고 제레미 분디아 전에 전이죠. 이제 네. 챔피언. 그러면 피지크 종목과 모델 종목을 이제 모델 종목에서는 일단은 머슬매니아에서 정점을 네. 이루셨는데 이제 피지크 종목은 IFBB 올림피아에 실제로 있는 종목이니까 그쵸.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셨겠네요. 네. 아예 그냥 저는 이제 모델 그때 머슬마니아 대회를 그랑프리를 하면은 해외 대회를 보내줘요. 경비 다 지원해주고. 예. 근데 만약에 근데 그 올림피아나 IFBB 대회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아예 안 해주죠. 당연하죠. 딱 머슬마니아만. 그렇죠. 근데 이제 들리는 소식에 예. 한국 사람들 몇 명을 해가지고 텍사스전을 간다는 거예요. 2015년 텍사스 그 피리스 클래식을. 혹시 제가- 장성용 선수. 그렇죠. 그래서 성룡이랑 친해진 거죠. 저 성룡이 동생이에요. 제가 형이에요. 형님이고. 네. 제가 말로키 가장 힘든 사람이 성룡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힘들었어 말로키가. 와 나 농담하는 줄 알고. 네. 형님 말로 십시오 형님 이러는데. 장난 군대처럼 장난치는 건가? 네. 나중에 이러놓고 나 형이야 이러니까 그래서 장성용 선수는 86년생. 86 제가 85니까 와 진짜 힘들었어 말로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 챔피언을 했잖아요. 몸이 진짜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 피지컬에서. 그때 저는 혼자 또 갔어요. 네. 일행이 있었는데 약간 제가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쪽은 전통 선수들이었고 나는 어떻게 보면 머슬마니아 출신이니까 뭐 거기서 인사만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피지크를 대회 나갔는데 참가자가 200명인가 300명이 됐어요. 그쵸. 그런 NPC 대회에서는 엄청난 참가자가 3만 명 들어오는 뮤지컬에서 했는데 딱 나가서 손 막 뒀는데 지금 손 보이시죠? 생각하니까 또 피리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저 피리스를 거의 진짜 많이 만났어요. 피리스 밥 먹다가 만나고 뭐하다 그래서 저 몸 좋은 흑인 누구지? 그랬는데 뭐하는 거지? 근데 우와 막 달려가니까 막 알았는데 그때 성룡이 단체를 했는데 제가 이제 피지컬 처음 나갔으니까 얼마나 대회장이 신기하겠어요. 그 큰 대회장을 막 혼자 막 와 신기하게 셀카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 당시에 피지크로서 몇 번째 시합? 두 번째 시합. 세 번째 시합. 그러면 경험도 많지가 않은 상태. 그쵸. 경험 많지 않아요. 피리스 클래식을 나간 거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미국도 미국이야. 그래서 우와. 또 그리고 심지어 대회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가는 날 대회인 줄 알았는데 4일 뒤에 대회였던 거예요. 3일 뒤에.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동시에 이만한 사람 2명이 막 뛰어오는 거야. 한국 사람이. 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늦은 거야. 무대 올라갈 시간이. 정신없이 이렇게 분명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강성진 선수랑 성진이 형님이랑 장세훈 선수. 그래서 어떻게 탄 발라줘야지 바로 탄 발라주고 오일링 해주고 펌핑 도와주고. 그래도 챙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난 그때 처음 알았어. 바디빌딩 선수들이 여기다 테이프 감는 거 아시죠? 저도 몰랐죠. 네. 종이 테이프로 감아요. 레스프레드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와. 성룡이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방이 내가 걔 가방이 뭔지 어떻게 알아? 성룡이 가방이 막 찾아가지고 감아주고. 그래서 그때 친해진 거야. 그때 서로 도와주시고. 네, 뭐 저 친해졌는데 그때 성룡이가 나 그때 끝나고 와서 2만 원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말로 십시오 이래서 뭐지? 장난치는 건가? 그때까지 형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존댓말 쓰다가 네. 걔가 그때 얼마나 오했었냐면은 다 백인 흑인 막 이만한 너무 좋은데 갑자기 성룡이가 나왔는데 백을 잡는데 안 밀리는 끝나죠. 거야. 안 밀리는 거야. 와 되겠다 했는데 그 많은 참가자 중에서 1등을 때려버린 거야. 와. 아직까지도 내 기억 속에서 가장 멋있는 챔피언은 장성룡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옛날 성룡이한테 챔피언 부르거든요. 챔피언 이렇게 부르는 게 피리스 클래식. 잊을 수가 없는. 내가 처음 겪어본 미국 대회에서 무대 사진도 제가 보내드릴 건데 관중이 정말 그 가득 찼어요. 가득. 피리스 클래식. 가득 차고 정말 그 조그만 무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큰 무대에서 그 큰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하는 사람이 내 지인이라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장성룡이가 제 인생에 가장 멋있는 챔피언이에요. 와. 네. 그러면은 이제 이준호 선수님께서는 그쪽에서 어떤 순위를 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 노비스를 출전해서 1등을 한 거죠. 1등을. 네. 사실 제가 알기로 그 리저널 대회거든요. 피리스 클래식도, 프렌치 오렌 클래식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체급 우승을 하거나 오버롤을 하면은 내셔널 레벨 선수가 돼서 거기서 또 미국에서 본토에서 프로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저희는 아예 기회가 없었죠. 왜냐면 내셔널 리그를 나가도 알고 싶어가지고 NPC는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시민권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 본토에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바뀌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기서 프로를 따도 그 미국인이 아니면은 프로를 안 줘요. 그러면은 미국인이 아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세계 선수권 대회나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IFBB가 전 세계 각국의 그쵸. 퀄리파이어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세계 선수권이나 뭐 이런 홍콩 아마추어 올림피아 뭐 이런 데는 별따기 아닌가요? 너무 왜냐면 본토 외에 있는 강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죠. 프로가 되기 위해서. 네, 진짜 근데 재밌었어요. 다 경험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리스 클래식은 기순전의 경험으로 큰 대회를 근데 신기한 게 딱 대회를 나갔는데 저 오픈 노비스인지 몰랐죠. 당시 오픈을 나가려고 했는데 심판이 이렇게 보더니 너 노비스 나가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저 대회 처음이냐? 처음이다니까 왜 오픈 나갔냐? 처음이면 노비스 나가야지. 해서 노비스를 나가게 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그 심판이 저 프로 딸 때 악수여진 심판. 그 IFBB 프로 조직. 딸 때. 인연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너 3년 안에 이 상태로 열심히 3년만 하면 프로 된다. 그때가 2015년인데 진짜 3년 안에 됐네요. 딱 됐죠. 정말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큰 무대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내 시합이나 뭐 이런 작게나 아니면 사설 대회를 많이 뛰는데 사실은 IFBB 올림피아에 나갈 수 있는 큰 대회 중 하나잖아요. 관문을 그 중에서도 피리스 클래식은 프렌치 오렌 클래식이나 뭐 플렉스 윌러 클래식 이런 데보다 플렉스 윌러가 아니라 숀레이 클래식보다 더 큰 개념인데 그런 걸 뛰고 났을 때 이제 기분이나 뭐 이런 감흥 이민 가고 싶다. 아예 그냥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회장 표 살려고 줄 서는 거 봤어요? 없죠. 한 번도 못 봤죠. 거기는 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저희 짐다운진까지 보디빌딩을 보기 위해서 그 티켓 15만 원 그걸 보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서 그걸 다 끊고 와서 응원할 때도 내 선수가 아니라 남 선수도 응원해주고 그게
보통 국내 보디빌딩 샵이라고 하면 그때 서포터들이 와서 시합장을 네. 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는 진짜 그냥 보디빌딩 관람하러 오시는 관람 와서 분들이 나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감동 먹었던 거는 나는 아니 지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근데 내 응원을 받고 있는 거야. 와 무슨 말씀인지 네.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번호가 만약에 93번이면은 나이스 3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 느낌이 그리고 그 큰 무대를 보니까 아 대한민국은 정말 그쵸, 보디빌딩 작구나. 작죠. 이런 데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목표를 세워요. 아 5년 안에 프로 따보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시민권자를 따서 내셔널 레벨 선수가 돼서 프로가 그쵸. 되는 방법이 있을 네. 것이고 아니면은 세계 선수권이나 네.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그쵸. 나가는 방법이 네. 있을 텐데 이제 돌아오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추후의 계획들을 어떻게 짜셨는지. 일단 뭐 한국에 그게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맨날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서 근데 2015년도에 모델 서치라는 걸 하더라고요. 모델 서치요. 이게 모델 서치가 뭐냐면은 만약에 오전에 212를 예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 피지컬 예선 한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무대 이제 모델 서치라고 해서 그냥 한번 무대에 서봐라 해서 입상에 그때 당시에는 1등을 풀어준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무대 경험만 하게 해줄 수 있는 서치가 있었는데 또 올림피아는 또 와 다 올림피아 선수들 봤어요. 그쵸. 무대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엑스포에서 하지 않나요? 엑스포에서 거기는, 했죠. 그죠? 네. 피규어나 막 그쵸. 뒤에서 있는데 다 있을 텐데. 다 있어요. 그죠. 그때 준호 형님이랑 네. 경원이 형님, 황경호 선수랑 그때 올림피아 무대에 뒤에서 서셨어요. 일을 샀을 때 그때 보고 있는데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김준호 교수님 레전드. 네. 그때 신분도 없을 때예요. 네. 근데 이름은 서로 제가 준호니까 또 네. 아셔가지고 이만한 분이 오시더니 나 준호야 나 작아 보이냐? 딱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 와 어떻게 저기 작아 보이지? 예. 이 정도의 충격. 212 그때 올림피아 네. 나가실 때 1, 2 그다음에 여자 피지크 그다음에 남자 그 모델 서치 그다음 남자 피지크. 혹시 그때 2015년 15년도. 네. 그때 이제 강경원 선수님, 김준호 선수님 두 분 다 네. 프로쇼에서 한 방에 딱 우승. 올라갔을 때 두 분 다 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 피지크를 했는데 예. 사딕 뭐 와. 제레미 야. 뭐 유명한 애 다 하는데 와 저거 보고 근데 제가 충격 먹은 거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남자 피지크는 뭐 넘사벽이었고 그때 그 대기실에 다 거울이 다 있대요. 대기실에 그쵸. 코칭 해보라고. 네. 여자 피지 선수가 와서 하체를 딱 짜는데 여성 피지크 선수가요.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옆에 있는 정대웅 선수라고 있는데 네. 권순호 선수랑 같이 뒤에 이렇게 있다가 딱 봤는데 형 저거 이거 마지막 대회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성 피지크가 네. 그 여성 보디빌딩이 죽으면서 사실상 보디빌딩이죠. 여성 너무 보디빌딩이죠. 그래서 그 박람회가 또 네.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경험담이라서 네. 이따 올림피아 들어가면 이렇게 그 박람회 때 가방을 이렇게 줘요. 네. 이쁜 여자들이 가방을 이렇게 비닐봉지 줘요. 네. 왜 주나 싶었거든요. 네. 거기다 샘플을 네. 막 넣어주는 거, 샘플을. 샘플을. 그 보충제 샘플이랑 네. 이런 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캐리어 하나가 나왔어요. 와, 그거 꽤 오래 먹겠는데요. 거의 1년 내내 먹었죠.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네. 그 박람회만 직진만 한 25분? 네. 직진만 25분? 그 끝에가 대회장인데 진짜 크구나. 네. 막 이렇게 봤다가 와서 이제 딱 하는데 이런 문화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드셨죠. 그때 또 제가 365 머슬이라는 보충제에서 후원 받았을 때 나갔는데 네. 그 잡지 촬영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유명한 지민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라스베가스면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리시피아나 계셨던 네. 지민인데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세계 선수가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 IFBB 프로뿐만 아니라 네. 뭐 율리시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알 항상 것 올림피아 선수들이 네 맞아요. 전날에 가서 전날에 운동하는 거 네.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맞아요. 네.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거기도 가셨구나. 거기 촬영하러 갔어요. 삼성버스 네. 대표로 촬영을 왔는데 거기서 본 사람도 이제 IFBB 프로를 떠나서 네. 율리시스 네. 뭐 싸움 판다 네. 그리고 막 WBFF 모델 프로들 네. 다 모여 거기서 다 촬영을 가던 애를 하고 있는 거야. 보충제 촬영해야 되니까 네. 정말 그때 와 난 너무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네. 이들과 네. 뭐 지금은 쬐까만 동양이지만 예. 언젠가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진짜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네, 피지크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올림피아 무대를 그래도 뭐 거기서 뭐 진짜 주로 선수로 뛴 건 아니지만 네. 예, 거기 모델 서치라는 곳을 뛰었지만 네. 큰 경험을 하고 오신 거네요. 진짜. 엄청 경험을 했죠. 제레미 분디아랑 찍은 사진도 있죠. 있으시던데. 사직 그 영상에 보면 제가 뒤에 세가 보도 이러고 있어요. 그 심사위원들 그 제자들 셀카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야 다시 올 것도 아닌데 내가 그죠. 셀카봉 들고 저런 게 그 영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셀카봉 들고 막 뒤에서 싹 인터뷰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다니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관람객 모드였기 때문에. 예. 와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다시 귀국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텐데 이제 네. 프로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기정사실하는 건데요. 확신 그래도 프로도 또 그냥 프로가 아니라 예. 제일 먼저 따고 싶다. 그 당시에 맨스 피지크로. 예, 아무도 못 땄으니까 예. 제일 먼저 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좀 도전을 한 게 어떤 시합이었는지. 그거죠. 뭐 대부분 일단은 또 지금 한국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는